부천관 제2전시실에 왔습니다. 이 제2전시실에는 유광열과 그의 친구들, 한국공예의 재구성 이런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 유광열 선생님은 우리 이제 공예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죠. 이분이 1926년에 태어나셔서 76년에 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역이 공예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모르기도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올해가 1920년이니까 사실 탄생 100주년이죠. 아마 이제 이거하고 연계가 돼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또 유광열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광열 선생님은 76년에 작고를 하고 78년에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한번 유작전을 이미 가지셨던 분이죠. 근데 오늘의 이제 시점에서 다시 유광열 선생님의 작품을 돌아보고 또 연초에 윤범모 관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외된 장르들이 있다. 그래서 올해 덕수궁에서 소외전을 했었었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외되는 이런 공예 장르의 전시를 기획해서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가지고 이번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유광열 선생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의 이제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었죠. 저쪽에 충무, 지금 통영이죠. 이쪽에 나전칠기 강수소에서 김봉용 선생님하고 같이 나전칠기 이런 거를 가르치시기도 했고, 나중에 또 이분이 이제 홍익대학교 초기에 또 홍익대학교 교수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나중에 이분이 미국에 가서 또 좋은 또 유학 또 이런 거를 판화를 배워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활동 영역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염색공예에서부터 또 판화에까지 우리나라 이렇게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런 분이고요. 또 다른 어떤 무대 미술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또 예술의 어떤 영역 확장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이중섭하고의 어떤 인연이 있어서 통영에 있었을 때 이중섭 선생님의 통영 활동에 어떤 많은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이중섭 선생에 대한 많은 아카이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사모님 장 선생님이 나중에 섬유공예가 신영옥 선생님한테 그 자료를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는데 또 그 신영옥 선생님이 그 자료를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에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전시를 들어보시면 아시는데 일생적인 시리즈로 해서 유광열 선생님의 작품을 쭉 볼 수 있고 또 그분의 이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홍익대학교 1세대 공예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자들의 그 동료의 작품도 함께 전시해서 전체적으로 유광열 선생님 전시지만 우리 공예계의 그 초기의 어떤 영역을 펼쳐 보이는 이런 전시로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지는 유광열 선생님의 이 정물은 지금 여기 설명이 나와 있듯이 나무판에 종이 꼴라져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유광열 선생님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도 많이 소개가 됐었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어떤 기반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위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굉장히 그것이 그래픽적인 요소가 강한 이런 구성을 통해서 이 두 점의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 자체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이죠. 그래서 이 선생님의 정물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지금 유광열 선생님과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술인들의 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진 자체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진작가 이문식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분들이 그 시대에 우리 미술 예술계를 대표했던 그분들의 면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이거는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초대 관장을 했던 김재원 박사님이시죠. 우리가 그 김재원 박사님 하면 우리나라
박물관의 어떤 초석을 닦아주시거든요. 또 재미있는 건 그분의 따님이 김미나 선생님이 홍익대학교 교수였었고요. 또 그 동생 김영나 선생님이 또 나중에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했지. 그래서 박물관에서 아버지 또 그 딸이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역임을 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또 많이 해자가 됐던 그런 분이고요. 또 여기는 뭐 우리 건축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김중업 선생님, 김중업 같은 경우 지금 안양에 김중업 건축박물관이 만들어졌죠. 우리 나전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봉영 선생님, 또 우리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내가 강창원 선생님, 강창원 선생님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전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뭐 빼놓을 수 없는 해곡 최순웅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셨었죠. 일일이 다 얘기가 어려운데요. 여기는 백태원 선생님, 서양화가 박보석, 우리 또 잘 알려드렸던 서양화가 정규 선생님, 이분은 나중에 이제 서양화가인데 좀 일찍 예조를 했거든요. 도자기에도 이렇게 활동 좀 하셨던 분이고, 우리 뭐 미술평론계 1호라고 할 수 있는 성남 이경성 선생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도 2번을 역임하셨던 분이죠. 우리나라 미술행정, 미중, 박물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청경자 선생님, 여기 뭐 한국의 대표 작가 수화 김한기, 여기는 한묵 선생님이죠. 이 사진 자체가 유광열 선생님의 1961년이니까 41살이네요. 그 당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과 이 인물을 통해서 유광열 선생님의 활동 영역이라든지 그분들의 교우 관계를 볼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은 이런 인물들을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은 그 유광열 선생님과 관련된 아카이브 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광열 선생님이 그 이중섭과의 어떤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섭이가 그 통영에서 활동할 때 이렇게 어떤 도움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유광열 선생님의 하나를 최순우 선생님이 미국에 가지고 갔는데 그 보스턴 미술관에서 이 선생님의 작품 5점을 선택을 해서 소장을 하게 됐다. 그래서 어떤 그 감사장을 받았다. 이거를 전 국립중앙박물관 최순우 관장님이 유광열 선생님한테 보냈던 그 당시의 유필 엽서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는 천경자 선생님하고 유광열 선생님이 주고받았던 유필 이런 겁니다.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차분하고도 눈도 오고, 거리는 크리스마스 무대에 젖어 있지만 저는 그것과 상관없는 기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마르크 샤갈 대해고전, 파울 클레드 파리의 12월은 화려하기만 합니다. 1965년 천경자가 프랑스에서 유광열에게 본인이 없었는데 그 당시 어떤 프랑스 연말의 그 풍경을 정말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문장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유광열과 김한기인데요. 사실 저도 김한기 선생님을 뵌 적은 없어요. 근데 김한기 선생님이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 환기미술관에 가면은 그 김향한 여사하고 2사람이 파리를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 사진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거의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김향한 여사의 2배 정도의 큰 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진만 보더라도 이 유광열 선생님도 굉장히 헌칠하셨던 분인데, 이 김한기 선생님이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훨씬 키가 크죠. 그러니까 김한기 선생님은 우스갯소리로 작품뿐만이 아니라 그 외모라든지 풍모로서도 엄청난 멋쟁이, 이런 사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유광열 선생하고 대양이 이중섭의 호지요. 대양 이중섭이하고 이 받았던 이런 엽서 이런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중섭이 유광열 아형이라고 해서 유광열 선생한테 보냈던 그 편지의 봉필
편지 봉투죠. 이거는 그 당시에 1952년 우리 저기 해방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죠. 그리고 이때면 우리가 한국전쟁 시절인데 1952년 통영에서 열린 경상남도 특성공예품 전시에 이중섭의 이 물고기를 들고 있는 이게 표지화가 그 팸플렛에 표지로 실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사모님 장정순, 그 제자인 신용옥 선생에 의해서 이것이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외국의 항공 편지 그런 내용이 있고요. 58년도에 대개 18번이잖아요. 그러면 김만희 선생님이 한 실제적인 어떤 판화라는 데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58년도 종이에 석판으로 된 건데 이것이 그 장정순 신용옥 선생님에 의해서 이게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소장이 된 58년도에 정말 오리지널 판화라는 게 큰 의의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설명 부탁합니다. 여기 전시는요, 우리가 50년대 말에 미국의 그 록펠러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 당시는 뭐 유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어려운 시절인데요. 그 초청에 의해서 유광열 선생님이 58년도에 미국을 가셔가지고 그 뉴욕 대학교하고 프렛 인스티튜트 이런 데에서 판화 이런 거를 좀 연수라고 할까? 그 판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어떤 선진 기법 이런 거를 몸에 익혀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이후에 제작된 선생님의 판화 작품인데요. 선생님의 그 작품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 유광열 선생님이 여러 영역에서 활동을 했지만 판화와 염색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광열 선생님의 판화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애칭이죠. 동판에 굉장히 섬세한 선으로서 했었던 이런 판화 이런 기법을 했고요. 또 58년도 미국의 시시네티 그 판화 비엔날레에 그 당시 또 출품을 해서 입상을 하기도 했던 그런 거에서 그 유광열 선생님의 판화를 보여주는 코너인데요. 그래서 어떤 심상에 대한 이런 풍경이라든지 그런 거는 약간 추상적인 구상. 그래서 유광열 선생님의 판화를 보여주는 이런 여기는 전시 코너입니다. 네, 설명 부탁합니다. 여기 보여주는 거는 그 유광열 선생님의 염색 작품인데요. 그 염색이 지금 오늘날 이런 섬유 공예가 많이 하면서 이제 이 염색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한테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멀어진 감이 있는데요. 또 그 염색에는 여러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염색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걸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거는 염색 중에서 나렴이라는 기법으로 해서 그 선생님이 된 작품인데요. 어떤 건 자연물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 천에 염료를 통해서 그려내는 이런 것이 이제 염색 작품이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의 작품인데 이게 제목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새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형상화한 그 염색 작품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작품이죠. 그래서 낙엽, 그 가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담색이라든지 단풍 이런 칼날 주조로 해서 선생님이 재구성을 해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는 선생님의 작품뿐만 아니라 동료 아니면 그 제자들의 작품이 보여주기는데요. 이 작품은 이혜선 씨의 무제입니다. 그 이혜선 씨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청경자 선생님의 따님이죠. 그리고 국전에서 이 염색 작품을 가지고 최초로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던 그 작가인데요. 그 작가의 이 무제라는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승과 제자의 작품이죠. 그 이혜선 씨는 나중에 지금도 뭐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설명 부탁합니다. 네, 그 유광열 선생님은 작품에서도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스펙트럼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유광열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이분은
그 어떤 문화재라고 해야 될까, 이런 수집가로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뒤에 작은 거, 뭐 분청사기라든지 또 이쪽에 지금 병풍 민화, 이런 것들은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 화저도 병풍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민화 작품인데, 이런 민화 작품, 저쪽에 그 문화재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수집을 했던 거를 몇 년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기증을 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유광열 선생님을 얘기할 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 이런 거를 빠뜨리지 않고 유광열 선생님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겁니다. 유광열 선생님은 아까 얘기했던 동해뿐만 아니라 디자인, 이런 쪽에서 건축으로까지 어떤 영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건축의 어떤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서 그거를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여기 이제 전시 섹션이죠. 그래서 그분이 활동했던 그 넓은 영역에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시회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저쪽에 또 있는 거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처음에 어떤 드로잉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만들었던 이런 자료를 같이 지금 보여주면서 총체적인 유광열의 작품 세계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 전시는 유광열 선생님의 작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부제로 뭐 한국공예의 재구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같은 동료들의 그 작품들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던 제자인 이혜선 씨 작품이고요. 또 여기는 홍익대학교에 계셨던 우리 도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원대정 선생님, 그래서 뭐 홍대 같이 교수로도 활동했었던 원대정 선생님의 메아리하고 백자호라는 이런 도자기 작품입니다. 대학교 교수로 오랫동안 역임을 하셨던 백태홍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원래 이제 목공예가 있죠. 근데 이분의 이제 그 영역이 지금 얘기했던 목공예에서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나전 이런 거를 활용을 했었던 이 공예에 이거를 굉장히 넓혀줬던 백태원 선생님의 장식장하고 머리장 이거를 같이 보여줘서 그 당시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우리 공예를 또 다시 돌아볼 수 있게끔 했고요. 이거는 그 통영에서 활동하는 우리가 서양학으로 너무나 잘 아시는 전영림 선생님 그분의 도자기의 작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은 굉장히 큰 영역에서 유광열 선생님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